안녕하세요. 책 잡히는 라디오 독감 꾸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발가락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찾아주시는 날이죠. 네. 우리 뭐 특별히 송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빰빰빠바빠바바바바바바 뭔가. 다음 주에 한번 준비. 네. 꾸미가 바로 준비하실 네네. 거예요. 자, 소개드립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의 자랑 송인노 주임님이십니다. 와. 안녕하세요. 박수. 자랑이라고까지. 저희 항상 그렇게 네, 했는데. 안녕하세요. 송인노입니다. 네. 누구세요? 뭐 어디서 근무하시죠? 네, 저는 네.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사서로 일한 지 이제 11년 차가 되는 아. 네, 그러면 4층, 5층 뭐 지금 사무실에서 일을 사무실에서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러면은 그 이용자분들을 만나시는 경우는 거의 이용자분들을 지금 업무에서는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않고 네, 네네. 이용자분들 만나는 업무도 뭐 했었었죠. 근데 저희가 중앙도서관 자체가 공공도서관은 주말에도 네. 운영을 하잖아요. 네네. 네, 저는 주말에는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이제 자료실에 나가서 네.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사무실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사무실에서는 음. 저희의 용어로는 장서개발 업무라고 하는데 어렵죠. 장서개발. 네, 거창한 이름이고 네. 쉽게 말하면 책을 사는 업무를 하고 와, 있어요. 좋겠다. 돈 쓰는 네. 거잖아요, 돈 쓰는 거. 네, 기준이 뭐야? 기준이 제일 이게 많이 되게 쓰죠. 궁금했었는데. 나 너무 사실 궁금해요.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사는 기준을 네. 명문화 해놓는 거는 네. 지금 책에 나오는 다양성을 봤을 때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책을 구매할 때는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이용자분들이 네. 이 도서관에 이 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희망도서. 사주세요라고 해주는데 희망도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희망도서는 네. 규정은 있어요. 뭐 네. 출간된 지 뭐 5년 이내야 된다. 아. 원래 도서관에 있는 책은 안 되고 아. 종교서적이나 너무 정치적인 책이나 뭐 음. 이런 것들은 네. 사주지 않고요. 네네. 그 규정에만 뭐 부합이 된다면 저희가 음. 구매를 해드리고 있고요. 거의. 네. 네. 웬만하면 왜냐면 이게 요구가 있는 도서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고 네. 그렇군요. 나머지 책들은 어쨌든 사서가 책을 선정을 해야겠죠. 네. 도서관에 들어올 책을. 근데 음. 마포중앙도서관에 있는 책을 제가 혼자 다 판단해서 한다면 제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쵸, 음. 그쵸. 어느 정도의 객관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모든 도서관에는 자료선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은 도서관에 있어야지라고 네. 해서 네. 책 목록을 막 만들죠. 아, 인터넷에서도 리스트업을. 보고 네. 뭐 추천 도서 이제 뭐 네. 신문사나 뭐 네. 미디어에서 나오는 네네. 도서 뭐 또 출판 쪽에서 나오는 추천 네. 자료 이런 네. 것들을 모아서 네. 리스트를 만들어서 네. 자료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요. 네. 그 몇 위원회는 달에 한 번씩? 누가 있어요? 누가? 위원회는 저희 직원들이 사서들이 직원들이. 하고 관장님을 포함한 관장님. 관장님, 분장님을 포함한 이제 직원들과 음. 사서가 아닌 직원들도 있어요. 도서관 안에도 사서가 아닌 직원들도 네네. 있으니까 그 직원들이 모여서 이제 저를 비롯한 네. 저와 같은 업무를 하는 파트너가 2명 돼서 3명인데 네. 저희 셋이 열심히 만든 목록은 이제 그분들이 검열은 아니고 같이 검사 하는 거죠. 네네. 이 책은 정말 좋으니까 사죠. 그래도 이 책은 조금 고민해봐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면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네. 그래도 이 책은 있어야죠.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 그래도 네. 이 책은 이렇게 보면 좋은 책일 수도 있지만 네. 어쩌면 이거를 비치한다면 청소년들한테는 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냐. 이건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네.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면 네. 그 책을 구매합니다. 그럼 한 달에 한 번 해요? 몇 달에 한 번 해요? 이거를? 근데 책은 일주일에 한 번씩을 사요, 저희가. 그렇게 근데 자주? 위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소모죠.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는 책에는 이용자가 희망하는 책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고요. 제가 약간의 특권? 권한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신간들이 빨리빨리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용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맞아. 그건 제가 우선 사요. 사고 사고 나중에 보고해요, 위원회. 좋다. 이 책들은 일주일 동안 제 권한으로 제가 승인 담당자니까 시스템이구나, 승인 이거는 시스템. 샀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이 책은 뭐 송인도 사서가 한 달에 샀지만 이거 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 위원회에서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다시 회수를 해야겠죠. 비치를 했던 걸. 네. 진짜? 반품해요? 어떻게 해요? 아니죠. 뭐 이미 구매를 한 거니까 이건 그쵸. 구의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게 뭐 저희가
그래도 제가 책은 구매한 아니다, 책이 책은. 뭐 불온서적이나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존서고에 두고 그게 뭐 시대가 바뀌거나 그런 뭐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그때 같아요.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네. 살 만한 책을 사셔요. 네. 그렇죠, 당연히. 제가 너무 궁금했네요. 나 너무 궁금했어. 지금 너무 속이 돼서 지금 그러니까. 빠져들었어요. 아니 도서관에서 여기 이런 와서 일을 하군요. 업무 얘기하신 분 중에 가장 아, 쫄깃쫄깃 비교는 가장 비교, 쫄깃쫄깃. 쫄깃. 쫄깃쫄깃. 네네, 그렇군요. 네. 근데 또 음. 발가락이 음. 이름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음. 자료를 봤잖아요. 음. 성함을 딱 받았는데 왠지 무슨 시인 같았어요. 저는 이름의 느낌이 확 네. 오잖아요. 그래서 왠지 시를 쓰실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집이 다 장명소에서 지은 이름이어서 그냥 평범하거든요. 근데 평범하지 않게 느껴져서 네. 혹시 에피소드라도 뭐 네, 있으실 것 네. 같아서 물어봐도 될까요? 부록이라고 해야 하나? 이게 이름이 네. 송인노잖아요. 네네. 거꾸로 하면 노인이에요. 아. 별명이 아주 어렸을 그래요? 때부터 그 생각은 또 어렸을 때부터 못했는데. 송노인이라는. 근데 제가 또 한자를 네. 여기 노자의 한자를 네. 늙을 노자를 써요. 아, really? 진짜로? 네. 그러니까 인자는 저희 집에 있는 돌림자고 돌림자여서 제 이제 형제들은 다 송인으로 시작하고. 근데 그래서 이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놀림을 받아가지고 이름을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이 뭐길래 왜 나한테만 이런 이름을 주셨느냐 했는데 뜻은 되게 거창해요. 뭐요? 인자는 돌림자이긴 한데 동방인자예요. 동방인. 그래서 제가 그럼 전 동방의 늙은인가요? 그랬는데 이 노자에 그런 의미가 있대요. 지도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른이 지도자였죠. 맞아. 동네 많이 아는 사람. 네. 그래서 또 뜻을 듣고 나니 오늘 동방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요. 지도자님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깊은 뜻이 있으셨네요. 네, 근데 제가 만나는 사람한테 이거 설명하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아니 이게 팻말 하나 나 동방의 지도자. 아니 여기서 얘기해놨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니, 송인이면 같은 집안 출신인 거예요. 네. 예전에 송인득이라고 유명한 아나운서 있었잖아요.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시나요? 제가 저희 친척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시군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항상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기억나는 이용자분이 혹시 있으신가? 기억나는 이용자분이요? 제가 이 질문이 있을 거라고 이 전에 있던 동료들이 이야기를 해줘서 이제 다 알았구나. 너무 유머감각 있으세요. 빠져들어요 이야기에. 제가 기억나는 이용자가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꼭 얘기를 해야 돼요. 네네네. 제가 처음 그러니까 마포중앙도서관이 아닌 사서 자격증을 따고 처음 도서관에서 일을 할 때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도서관에 왔어요. 2명이 도서관에 와서 도서관에 대해서 이것저것 막 물어보는 거죠. 이건 어떻게 쓰는 건지 그러면 똑같아요. 이 책은 그럼 어떻게 구매를 하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봐서 여학생 둘이었거든요. 대학생이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죠. 또 왔어요. 나중에 2번을 왔어요. 그래서 또 설명을 해줬죠. 제가 또 그러면은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을 해라. 그래서 3번째는 밖에서 만났죠. 어머! 결혼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저희 집에 있습니다. 맞죠? 안 물어봤으면 어떻게 됐어? 그래서 나 완전 갑자기 얘기하는데 갑자기 얼굴이 너무 흐뭇해지시면서 사랑이 너무 넘치는 표정인 거야. 그래서 내가 혹시 와이프 했어요. 진짜. 저한테는 가장 특별한 이용자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이제 그분이 지망이 사서식으로 이제 다 바뀌실 것 같아. 근데 그분도 직업이 사서예요. 대학생이셨는데 이제 졸업을 해서 그래서 이끌어주신 거죠. 그래서 과제를 하러 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롤 모델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쵸. 그때는 되게 멋있는 사람이었겠죠. 오빠가. 제가 선배가 선배 했었는데 대학생 2명이라고 그랬는데 한 명은 후배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와서 그럼 둘 다 사서님이 되셨어요? 네. 아니 오늘 책은 못하겠네. 이게 너무 재밌어. 아니 그냥 송인네 인생 이야기로 가요. 우리 그냥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인생은 러브스토리예요. 사실 그렇죠. 다른 얘기 필요 없어요. 또 한 명의 또 한 분은 제가 지금 마포중앙도서 이전에 근무를 할 때는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도서관이 미디어 특성화 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마포 FM 같은 이런 스튜디오가 꾸려져 있는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미디어 관련 사업도 하는 도서관이었는데 어디였어요? 물어봐도 돼요? 은평구에 네, 도서관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용자들을 위한 행사를 기획을 하다가 기획은 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직원이 기획을 갖고 왔는데 그 영화 감독님을 모셔보고 싶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도서관에서 방송 컨텐츠를 만드는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조금 혜택이라면 혜택 아니면은 어떤 뭐 이것들에 대한 재미 이런 것들을 더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려다가 그냥 아주 유명한 사람 한번 불러서 아주 유명한 사람 누구 궁금해. 궁금해. 장군해야 돼. 임금택 감독님. 와. 모시고 특강을 했었어요. 이용자 분이 아니라 게스트를 그러니까 마셨구나. 근데 임금택 감독님 모시고 특강을 했는데 이제 예술 그래서 무슨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무료로 그 직원이 되게 능력 있는 직원이었죠. 예술 단체에 얘기를 해서 그래서 예술 단체에서 비용을 내주고 감독님이 저희 도서관에 오셔가지고 이제 특강을 해주신 거죠. 멋져요. 근데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셨는데 무선 마이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서서는 이제 하시기는 조금 기력이 힘드시고 앉아서 하셔야 된다고 해서 테이블을 단상에 테이블을 놔드리고 의자를 놔드렸고 물이랑 마이크를 처음에는 이렇게 이 대를 인학을 했는데 이렇게 하시기가 불편하니까 무선 마이크를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이 무선 마이크를 드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계속 떨려요. 그래서 마이크가 계속 떨려서 마이크가 떨리고 손이 자꾸 내려가셔서 말이 자꾸 멀어져. 근데 외관으로만 보면 그래요. 근데 그 특강을 듣는데 사람들이 막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에 힘이 강의에 힘이 너무 있어요. 그래서 포스가 완전히 명장을 그래서 명장이구나. 그래서 그 행사 자체가 너무 만족도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한 2, 3일 정도 있다가 이제 어르신들께서 동아리로 이제 방송 수업을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서관에서 그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때는 거기서 제가 팀장이었거든요. 이런 행사 해줘서 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좋았다. 그리고 잡으면서 그래서 도서관 직원들이 이런 걸 해준다니 너무 고맙다. 이런 거 해줘서 자기가 이거를 방송을 하면서 제 2인생을 살면서 재미를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자기한테는 장군의 아들을 보셔면서 자라셨던 세대이시니까 그래서 그 감독님은 실제로 얼굴을 보고 사인을 받고 손을 만지고 이럴 수 있었다는 게 자기 인생의 큰 경험이었다 그러시는데 제가 막 감사하고 뭉클하네요. 진짜 저도 뭉클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분한테는 되게 인생의 전환점 혹은 잊을 수 없는 기억 이런 게 될 수 있다. 영감으로 이렇게 주는. 근데 저희 큰일 났어요. 지금 오프닝 13분 사상 최고로 길어요. 지금 이야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이러다 우리 책 얘기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끊고 본격적인 책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 권의 책, 다양한 울림. 오늘의 독감은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김영민 작가님의 서울대 교수님이시죠? 네, 쓰셨습니다. 네, 이 책은 워낙 또 지금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고 있죠. 네, 이 책을 또 추천한 이유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사서가 책을 추천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지. 근데 왜 저는 왜 자꾸 사부님한테 가서 책 추천하려고 쫄릴까요? 그래서 어려워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일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책을 많이 만지는 직업이기는 하죠. 근데 책을 많이 만진다는 게 사실 꼭 독서로 이어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 전문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책을 가까이 두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 책을 고민하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방송에 나오는 거잖아요. 방송에 나올 때 제가 사서로 책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도서관에 관한 책을 갖고 나올까를 원래는 고민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도서관 이야기 뭐 이런 책. 그래도 이렇게는 해야 되잖아요. 사서가 나왔는데 근데 그 서점에 가서 책을 훑어봤는데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듣는 분들도 재밌어야 맞아요. 되는데 책은 재미입니다. 재밌어야 그래서 돼요. 너무 네. 재밌으세요.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러면은 좀 쉬운 책을 해보자. 그래서 또 두 가지로 고민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읽어봤을 법한 책, 이런 베스트셀러. 책을 할까? 아니면 알려지진 않았지만 좀 읽어봤으면 좋은 책을 보석. 할까? 두 개 가지고 되게 고민을 했는데 물론 두 가지 다 되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네네. 그래도 오늘 처음 나오는 거니까 네. 우선 이야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전자에 해당하는 책을 유명한 선정하기로 책. 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빌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작은 도서관에 다 검색할 수 있는데 제가 마포구 살기 때문에 다 이제 대출이 이미 대출 중이죠. 달고 맞아요. 예약을 한 5개를 걸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빨리 반납하면 어저께까지 이게 아무도 반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시구나. 살 뻔했어요. 전 샀어요. 그래서 네. 고민하셨고. 아니, 저 원래 사고 잘하셨습니다. 샀었어요. 이 책이 사셨어요? 네네.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이민주 주임님도 이 책을 할까 고민했다고 그래서 이 책 너무 좋아했었는데 저는 이 책을 작년 11월에 나왔는데 네. 저는 한 1월 1일에 항상 서점에 가거든요. 근데 이 책 1월 1일에 이 책을 샀어요. 딱 1월 1일에. 그러니까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근데 의미는 저도 의미가 그것도 있었어요. 아니 그냥 눈에 그냥 확 띄더라고요. 제가 뭐 의미 있게 행동 안 하잖아요. 네. 제목이 세지 않아요? 확 잡아당겼구나 네. 책이. 네네네. 그랬어요. 사실 저도 제목에 매료된 게 더 컸어요. 그래서 책의 제목이 그러면 우리 중요한 발가락님께서 네. 책의 러프한 왜냐하면 또 너무 정리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8년 11월에 출간됐습니다. 네. 신간이고요. 지금 인문학 에세이 코너에서 가장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한국일보 오피니언 칼럼을 연재했던 것을 모아 책으로 출간한 거고요. 추석이란 무엇인가가 대박을 쳤어요. 이 에세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소문으로 알려져가지고 이 에세이집은 진부함을 깨고 본질을 질문하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나면 책 제목과 저절로 연결됩니다.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좋다. 그래 좋다. 그래 좋다. 제가 원래 작가 소개를 하니까 네, 좀 네, 하겠습니다. 네. 김영민. 그래서 전 김명민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또 이름 헷갈릴 뻔했구나. 김명민이야? 뭐 이랬더니 아니시더라고요. 1966년생이십니다. 네. 요즘 뭐 보니까 컬럼계 아이돌이라는 네, 닉네임을 닉네임 갖고 있어요. 계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지금 교수님이시고요. 하버드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사상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브린모어 대학 교수를 지냈다고 합니다. 영문 저서는 하나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그게 이제 History of Chinese Political Thought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또 박직한도 가지고 계시고요. 번역하고 계시대요. 네네. 근데 이분이 이 책에도 나오지만 뭐 만화도 좋아하고 독립영화 감독이기도 했고 신춘문예로 영화 평론으로 등단하신 평론가이기도 하시고 한국일보에서 이제 오피니언이라는 걸 연재를 했었는데 뭐 정치 사상 이런 연재도 많았지만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랑말랑한 그런 것들을 하셨는데 이제 터진 게 히트가 된 게 추석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이제 이름을 알리셨죠. 네. 그 외에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나요? 저도 이제 작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네네. 보니까 이게 이제 한국에 귀국하시고서 미국에서 네네. 교수로 활동을 또 네, 하셨었으니까 그러니까요. 한국에 귀국을 하니까 네. 이제 한국의 이제 언론사에서도 칼럼 요청을 계속 한 거예요. 네, 이분한테.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나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칼럼을 쓰기가 좀 그렇다. 근데 칼럼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네, 네. 칼럼을 딱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칼럼들을 한번 네. 훑어보셨대요. 네, 네. 봤더니 칼럼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특정 정치나 경제인을 간접적으로 맞아요. 지원하게 쓰여진 칼럼들이 많더라.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칼럼이 정치적인 일이기도 하구나. 그거를 많이 느끼시고 이렇지 않은 칼럼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덜 나쁜 칼럼을 써봐야겠다. 그리고 저도 그랬었는데 네. 학생들이 논술시험 준비할 때 칼럼 많이 읽잖아요. 맞아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그래요? 시키거든요. 네, 학교에서 이제 너무 싫다. 사설 읽고 칼럼 읽고 어. 그게 의무죠. 근데 이거를 학생들도 볼 텐데 네. 좋은 칼럼을 써야 하지 않겠냐라는 아. 의무감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칼럼을 쓰시는데 기준 같은 게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략적 로비를 위해서 쓰지 말자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의 흐름으로 쓰지 말자. 그리고
비문으로 가득 찬 글을 쓰지 말자. 이렇게 쓰고 계시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 제가 또 작가의 얼굴을 항상 저는 이렇게 뜯어봐요. 이 사람 어떻게 어떻게 보잖아요. 생긴 게. 네. 근데 생긴 건 별로 개성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글은 그렇게 개성이 있는데 얼굴 나오게 촬영되는 거 별로 꺼려하셔서 꺼려하시죠. 사진 찾기가 힘들어요. 사진 네. 찍기도 힘든데 요즘 이제 아. 책을 이제 좀 하니까 많이 좀 어쩔 수 없이. 나오셨는데 네. 좀 연세가 좀 드셨잖아요. 근데 좀 개성이 없어요. 글은 엄청 개성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글서글하고 그런 인상입니다. 개성 넘치는 인상은 아니에요. 그냥 사람? 그냥 사람.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 중 1인? 이런 네. 느낌이죠. 서점에서 만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네, 알죠? 네. 무슨 말씀인지. 네. 근데 딱 개성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그런가요? 성주인님은. 칭찬이죠, 이것도. 당연하죠. 동방의 지도자인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우리 이 책은 어떤 책이다. 네. 라고 이렇게 한 줄로 로그라인으로 좀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 발가락부터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저는 칼럼은 이런 것이다. 칼럼은 이런 것이다를 보여준다. 네. 저는 약간 비슷한데 네. 글은 이렇게 써야 한다. 글은 이렇게. 네. 이게 더 좋다. 네. 저는 사실은 저는 항상 이게 게스트분이 얘기하시는 게 더 좋아서 제 건 지워요 이렇게. 이분의 필력에 저 네. 정말 감동했어요. 마지막이라 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신의 스트레칭. 그다음에 사부의 근육 만들기. 고급진데. 제가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 이 정말 진부한 이 일상에서 근원성을 이렇게 툭 치는 화두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거의 키워드가 바로 죽음인 거죠.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칭찬받으니까 또 업됐어요. 근육 좀 만들 거예요 오늘. 네, 정신의 근육, 사고의 근육 만들겠습니다. 근육 만들 거예요. 그럼 우리 송인너 주임님이 소개하고 싶은 내용들을 위주로 저희가 좀 따라가 보면서 저희 얘기도 좀 섞어보는 구성으로 갈게요. 네. 네. 우선은 이 책은 네. 5개의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책의 구성 자체는 5부까지 있는데 1부는 시간의 흙탕물 속에서라고 해서 일상생활 속의 이야기. 그리고 이 책 자체는 칼럼이 다 모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칼럼들을 주제로 이제 구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룹핑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부에서는 희미한 희망 속에서 그래서 학교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3부는 고독과 이웃하며 그래서 사회의 이야기들 그리고 맞아요. 4부는 이 세상 것이면서 이 세상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하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이 영화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5부에서는 맛없는 디저트를 먹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이거는 대화랑 인터뷰 하셨던 내용들을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이분이 디저트를 엄청 좋아하신다고 맛있는 디저트를 먹기 위해 사시는 분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저는 여기서 좀 취향이 좀 갈렸어요. 저는 맛있는 디저트보다는 그 지하에서 먹는 알코올을 좋아했기 때문에 좀 여기서 저랑 갈리더라고요. 저랑 취향이 비슷하시네요. 저는 디저트과예요. 저 디저트과예요. 그럼 이렇게 갈라볼까요? 네, 저는 완전히 알코올과라. 그래요? 저는 알코올 후 디저트.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분의 뒤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알코올 싫어하시고 디저트 좋아하시고 맞아요. 그게 되게 놀라운 거죠. 동창회 싫어하시고 뭐 이런 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다르구나. 책에서 이야기하시는 분의 성향은 저랑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알코올 좋아하고 뭐 늦게까지 이렇게 같이 계속 이야기하고 사람들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지하에서. 근데 앞에 이 칼럼을 쭉 읽을 적에는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졌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꿈에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다른 사람과 다르고 그런 거를 막 다른 사람 설파하실 것 같아요. 너네들은 이렇게 글은 써야 돼. 막 이렇게 할 것 같아. 전혀 그런 것도 아닌 나가 있다. 이런 걸 뒤에서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글로 그거를 힘을 나타내는 거죠. 글로 써서. 그래서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자, 그러면 또 말씀해 주세요. 이 책을 저는 책을 빌리지는 않아요. 사서이긴 하지만 꼭 사서 보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서점에 가는데 그래서 이 책을 살 때도 당연히 서점에 갔죠. 근데 우선은 제목에 끌렸고요.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제목이 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음. 소설이 아니고 음. 음. 그냥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 소설이 아닌 종류의 책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넣기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죽음을 얘기하는 책인가? 라고 해서 근데 저는 사실 죽음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손에 잡았는데 표지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 표지가 이 제목을 잘 설명하는 것 같아서. 근데 나중에 이 책을 추천해야지 하고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작가는 사실은 죽음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요 뒤에서 바로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요 책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파트는 이 저자는 5개로 나눴지만 제가 4개의 파트로 다시 나눴어요. 멋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다시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공부 또는 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가 사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4개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어요. 재편집하셨구나. 네. 아니 저는 이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 제목을 딱 보고 딱 떠오르는 말이 있었어요. 모멘토 모리. 그게 바로 이제 그 그리스 시대죠. 그때 딱 항상 죽음을 생각하라거든요. 모멘토 모리. 그 말이 딱 떠올라서 이 사람 고전을 많이 읽어서 그런 책인가 했더니 뭐 공자님 얘기 나오고 모두 나오고 막 맞아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딱 그겁니다. 네. 죽음을 항상 떠올리면 우리 삶이 쫀쫀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니 왜 죽음에 대해서 많이 그래서 생각하셨어요? 요거를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를 들어가면 챕터 1 죽음. 네 좋네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고 제가 요거를 메모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가로하고 제가 알고 보니 사실은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포장은 사실은 삶에 대한 이야기더라라는 프롤로그에 보면은 저자가 어린 시절에 한적한 곳에 가서 문을 걸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곤 했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이 저자도. 근데 그렇게 해서 하루를 보내면은 불안했던 삶이 오히려 견고해지더라라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죽음을 생각한다는 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니까 현재가 좀 나은 것 같아. 이런 단순한 비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작가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죽음 자체를 고민하니까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더라라는 거죠. 단순한 비교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약간 비슷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후회 없는 인생의 강박이 되게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죽어도 괜찮아야 해. 내 인생이. 그래서 하루하루를 저 자신을 되게 막 다그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보람차야지 오늘 죽어도 내가 미련이 없어야지 이런 성격이어서 그래서 괜찮아 난 내일 죽어도 돼 이랬었는데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죽으면은 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 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결혼을 해서 토끼 같은 딸내미가 있으니까 죽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내일 죽으면 안 돼요. 우리 가치관은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죽음 자체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저는 너무너무 공감해요. 그래서 이 책에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좋은 이유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로 있어요. 그거를 맞아요. 우리 좀 설명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첫째, 이미 죽었다면 제때 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문상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렇지. 두 번째는 뭐죠? 발가락? 죽음이 오는 중이면 죽음과 대면할 때 놀라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뭐죠? 제가 할게요. 죽음이 아직 오지 않는다면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보다 성실껏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는 태도가 달라지는. 넷째는 정치인들이 말하는 가짜 희망에 농락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약간 점프되는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깊이 사유하기 때문에 누구의 놀이객감으로 살지 않는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죠. 다섯째는 공포와 허물을 떨치기 위해 사람들이 과장된 행동에 나설 때 상대적으로 침착할 수 있다. 근데 요게 첫 번째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이 저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저자가 말하는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게 나의 죽음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죽음 이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죽음도 생각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일 때 저는 이게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도서관인들이 네네. 마지막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도서관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오면 안 되니까 네, 안 되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해야 하고 네. 근데 도서관의 마지막을 자꾸 고민을 해야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리고 해석이 네. 좋다. 네. 해석이. 도서관을 딱 연관시키니까 뭔가 네. 이렇게 맞았죠. 공공성이 확 느껴지는데. 그리고 그쵸, 만약에 그쵸. 내가 발 담고 있는 공동체가 사실 네. 고민해보면 이미 죽어있다. 네. 그럼 문상해야죠. 내 네, 공동체에도 보내줘야지. 네, 네. 내 공동체 해체해야지. 상실에 네. 대한 얘기까지도 필요 없다면 네. 고민해보니. 나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네. 공동체.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이것들에 대한 죽음을 같이 생각해야 한다. 네. 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근데 이것도 컬럼의 제목이에요. 네. 아침에 죽음을 생각한다. 네네네네. 이거를 제목으로 빼신 거더라고요. 그렇죠. 네. 컬럼이 길지가 않아요. 네. 아주 그냥 딱딱 떨어지고 아주 교수님이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인터뷰할 때 진행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뭐 그럼 다짐하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뭐냐라고 했더니 작가가 얘기하기 좀 유머러스하신 분. 아침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는 삶을 얘기하는 게 맞고 아침에 일어나라는 거다. 죽음을 생각하려면 아침에 일어나니까 맞아. 늦잠 자지 말고 늦잠 오후에 일어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라.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라. 역설적인 네. 말이다. 네. 생각해.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라. 네. 네, 저는 키타노 다케시라고 아시죠? 일본의 되게 유명한 저 잘 모르겠어요. 영화 감독이면서도 개그맨이시고 이런 독설스러운 아이러니한 수필을 되게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그 분이랑 되게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타노 다케시가 너무 그 오픈카 명품 카를 타고 싶어가지고 그걸 샀단 말이죠. 그 돌아봤더니 내가 내 차를 못 보잖아. 그래서 친구한테 자기 차를 몰고 자기는 택시를 잡아서 자기 따라가는 계속 갔어. 그래서 그게 내 차예요. 택시 기사한테 계속 자랑하면서. 약간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행복이 뭐 잠깐이다 이렇게 그쵸. 얘기하시고요. 네. 그쵸. 비슷해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래서 저자는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제목을 보고 죽음에 꽂히게 말했는데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삶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근데 책이 전체적으로 다 이런 역설적인 표현으로 약간 밑이 있게 네, 맞아요. 지속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글도 그래요. 거침이 없고. 거침이 없고. 네. 그럼 우리 노래 한 곡을 듣고 다음에 행복에 대한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노래 추천하셨죠? 제가 노래를 추천을 해야 되죠. 네. 이게 뒤에 나올 이야기이기는 한데 먼저 노래부터 얘기해주고 이야기는 뒤에. 뒤에 내용 그러면은 노래만 제목만 말씀드리고 설명을 이따가 할 텐데 제가 추천한 노래는 방탄소년단의 봄날입니다. 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까 들어서 네,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네.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최고다, 최고. 어렵네요. 너무 재밌어요. 빠져들어요. 그러니까요. 잠시만요. 38분? 네, 38분이나 됐어요. 정말 입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그러니까요. 오프닝에서 우리가 13분을 썼어요. 뒤에는 간단하게. 빨리 진행을 해요. 네네. 바로 시작할게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행복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봄날부터. 봄날은 딴 이따가 하고 그러면 여기서 뽑은 컬럼은 제목이 새해에 행복해지겠다는 계획은 없다 이거예요. 책 내용 중에 조금 전에 했던 것 같은 역설적인 말인데 사실상 가장 뛰어난 권투 선수 중 한 사람이었던 마이클 타이슨은 이렇게 말했다. 다들 아시죠? 마이클 타이슨.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처음 맞기 전까지. 그러니까 누구나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그 계획이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는지를 또 깨닫고 그리고 또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이거를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새해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새해라는 게 네.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들이잖아요. 음. 12월 31일과 1월 1일이 그냥 음. 어제와 내일의 오늘이네. 차이인 건데 네. 그거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나눠 놓은 건데 이거 새해 그냥 계획을 또 매번 세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그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이 제가 생각한 거니까 그런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예뻐 보이려고 다이어트 그렇죠. 예뻐 보이면 행복하니까. 네네. 근데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이 너무 불행한 거지. 네. 그렇죠. 그렇죠. 행복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이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네. 계획을 왜 세우지? 어, 질문에 다시 네. 도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작가가 얘기하고 있지 않나. 네, 그래요. 그래서 계획을 안 세우시는 편이세요? 저는 사실 계획을 안 세우는 편이에요. 아. 그래서 그래서 저는 아. 그런 것도 기념일 네. 같은 거 따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아, 임의적으로 정해놓은 것들을 음. 이게 굳이 지켜야 하는 네. 거를 별로 어. 좋아하지 않아서 네. 와이프가 싫어해요. 네. 저는 계획을 짤 때 되게 네. 행복한데요, 네. 저는. 계획을 짜는 과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과정이 네.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행복이라는 초점에 맞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하지? 계획 세워서 행복한 거 말고 그래서 이 저자가 표현하기에 그래요. 온천물에 들어간 후에 10초의 행복. 이게 행복이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개념화를 네. 결과로 보셨는데 네. 저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과정으로 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약간 주의상스라고 고통으로 오는 행복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면서 굶으면서 그 사람이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평면적인 생각이고 내가 지금의 고통을 참음으로써 앞으로 향후 그 미뤄진 만족을 머릿속으로 획득함으로써 오는 그런 상상하면서 오는 고통을 통한 행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행복과 여러 가지 차원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칼럼에 대해서는 약간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획 추종자일 수 있는 계획을 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는 것이 되게 재밌거든요. 야금야금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공감했던 네. 게 저는 제가 얘기하는 극한의 행복의 순간이 있어요. 제가 표현하는. 그래요? 뭐예요? 그 비가 막 여름에 장마철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옥의 대청마루에 앉아 있어. 근데 이게 이 한옥이 디귿자 또는 니은자로 된 한옥이. 근데 거기 대청마루에 앉아 있고 이렇게 나는 비를 맞지 않고 대청마루 안에 앉아서 한옥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거기 앉아서 네. 비 오는 소리를 막 들으면서 난 그 책을 보는 거예요. 거기 책을 봐요. 이게 나한테는 한 잔을 먹는 거예요. 그쵸. 제가 방송에 제가 원래 그것도 쓰려고 했는데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될까 봐 왜요? 왜요? 재밌어요. 네. 이게 저한테는 제가 꿈꾸는 극한의 행복. 한옥이 비싸요. 그렇죠. 네. 카페 가야겠다. 한옥 카페. 카페 느낌 잘 안 사는데 그쵸, 빗소리가 잘 자기 집이야, 들리는데. 네. 멋있어. 되게 낭만적이시고요. 네. 이룰 수 없으니까. 그냥 언젠가 이룰 요즘에 거예요. 한옥 펜션 있잖아요. 네. 거기 근데 맛이 아니라니까 자기 집에서 구매해야지. 소유. 욕망이 있으시네요. 그래야 행복하죠. 자, 그러면 또 설거지 얘기도 저도 네.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저 이거 제일 재밌었어요. 네. 제가 이 책의 백미예요. 아니, 이 책을 살 때 설거지 이론 한 챕터 읽고 샀어요. 너무 괜찮아서.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지점이 있어서.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저도 이제 저희 집사람 사서니까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한번 보여줬어요. 저희 집사람은 이 컬럼을 가장 반대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선은 설거지 자체를 되게 철학적으로 풀이하셨잖아요, 작가가. 그래서 뭐 존재론적으로, 윤리학적으로, 저도요. 또 문명론적으로, 인간론적으로. 근데 저희 집사람은 이 문명론에 아주 반대한다고 기분이 나쁘다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작가가 이 문명론이라는 거 보면 설거지는 귀찮은 일이지만 문명은 원래 귀찮음을 극복하는 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식기는 음식 거치대가 아니고 문명이나 야만이냐가 그래서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서 그대로 먹느냐 아니면 예쁜 접시에 덜어서 먹느냐. 그래서 예쁜 접시에 덜어서 문명 생활을 했으면 대가로 설거지거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저희는 냉장고에서 그냥 꺼내서 먹거든요. 우리가 야만인이 갑자기 야만인이 된 것 같다. 그 미식의 부류가 하나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 음식의 기쁨에 주력하는
부류가 있고요. 하나는 식탁에 관심을 갖는 부류가 있어요. 음. 그게 바로 이제 문명론이죠. 네. 그래서 식탁의 기쁨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지금의 미식 문화가 잘못됐다. 음식에 그러니까 그 음식에만 집중하는 게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 진짜 미식은 식탁이다. 누구랑 어떤 식사를 하는 게 맞아요. 중요하다. 와. 그래서 이런 설거지도 어떻게 보면 식탁의 기쁨 중에 하나죠. 음. 그 설거지도 기쁨의 하나의 일종으로 해석하는 그런 개념화를 시키신 거잖아요. 저도 그쵸. 완전 네, 이거에 완전 좋았어요. 완전 보면서 음. 저는 이런 물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한 끼를 먹더라도 예쁜 그릇에 다 따로 담아서 여기다가 바깥에 오늘 만약에 맨날 먹긴 그렇게 아니 벚꽃이 폈다. 그럼 이렇게 대단한 걸 놓는 게 아니라 네. 벚꽃 한 가지를 꺾어서 그 옆에 아. 놓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다. 그분 어.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의 문명인이네. 아니 그거의 가치를 항상 두는 거죠. 나는 네. 이렇게 나한테 대접을 한다. 요거의 가치. 네. 이 그렇구나. 꽃이 나를 오늘 대접하고 있다. 네. 문명이네요. 네, 유명이네요. 네. 설거지 하나만 들어도 네.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아니,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반찬통을 그대로 놔도 바깥에서 꽃 한 가지 꺾어서 네. 아니, 반찬통은 그대로. 반찬을 그대로 실제로 이 문명으로. 설거지를 하고 계신 거죠. 저희는 말이 설거지를 커지네요. 가위바위보를. 이거 이건 문명과 존재론 아니야, 존재론? 문명과 그렇죠. 아니, 상식이 있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누군가 해야죠. 네, 인간론이나 마찬가지예요. 설거지에는 업보가 있으니 그렇죠. 지식의 업보이니. 결국 네. 과정의 네. 중요함을 설거지에 비하여 재미있게 이야기함. 네. 이게 딱 존재. 맞아요. 맞네요. 네. 그래서 항상 져주시는 편이시죠? 나 주먹 낼게 이러면서. 주먹 낼게 하고서 다른 거. 이겨요? 근데 그게 처음엔 통했는데 자. 지금은 안 통해요. 이제 저를 알기 때문에. 정면식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만약에 같은- 제가 졌다. 네. 미안한데 3세판으로 할래? 미치겠다. 책 읽으시고 맞죠? 인간고 플러스 존재론이에요. 저랑 맞지 않는 칼럼인 걸로. 아내가 네. 맞는 걸로. 네. 그래요. 필요 없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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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추석이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안할 수 없는데, 없죠. 그렇죠? 네. 그것도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아까 처음 소개할 때 네. 발가락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자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네. 유명하게 된 네. 네. 음. 네. 칼럼 중에 하나죠. SNS를 중심으로 되게 엄청나게 공유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네네. 이 칼럼은 검색하면 나와요. 맞아요. 네. 맞아요. SNS에서 하도 맞아요. 이게 네. 공유가 돼서 저자가 유명세에 타게 된 칼럼이기도 하고요. 네. 우선은 조금 여기를 읽을까요? 그러면 그럼 어떤 좋겠네요. 궁금하신 제가 읽어요? 네네. 이거는 네. 제가 정리한 거가 있는데 네, 내용은 정리한 거 우선 읽어주세요. 네. 이 김영민 교수의 친구의 부인이 일상의 사물을 재료로 해서 작품을 만든 예술가였어요. 근데 이제 그 예술 작품 중에서 오래된 연애 편지를 활용해서 만든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연애 편지를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었으니까 연애 편지 내용이 보이잖아요. 네. 연애 편지를 본 거예요. 근데 편지 내용이 이거 옛날만 너무 닭다리 돋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이 적혀 있어서 설마 내 친구의 부인이 만든 걸까? 내 친구는 과학자인데 내 친구가 부인한테 이런 편지를 쓰진 않았을 것 같은데 설마 저거를 누가 쓴 거냐? 라고 친구의 부인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썼다는 거죠. 그 편지를. 과학자가 썼어. 네. 이렇게 오글거리게. 네. 그래서 내 친구가 그랬을 거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친구를 놀렸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막 화를 내면서 그 편지를 쓰던 때의 나랑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이다. 그치. 이거를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과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었다, 친구가. 그쵸. 과거의 나랑 현재의 나와 다르다. 편지를 쓰던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화해시켜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서 친구가 혼자 씨름을 하고 있더라. 그렇죠. 이게 맞아요. 추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근본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 이야기를 먼저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추석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됐다. 그렇죠. 네. 그래서 추석에 어떤 질문을 하든 근본적인 질문으로 방어해라. 그렇죠. 방어해라. 네. 방어해라. 네. 그 질문을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결혼해야지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 저는- 부분 좀 읽어볼까요? 당숙이 너 언제 취직할 거니? 라고 물으면 곧 하겠죠 뭐 라고 얼버무리지 말고 당숙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추석 때라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란다 라고 하거든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엄마가 너 대체 결혼할 거니 말 거니? 라고 물으면 결혼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거기에 대해 얘가 미쳤나? 라고 말하면 제정신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아버지가 손지라도 한 명 안겨다오 라고 하거든. 후손이란 무엇인가? 늙음하게 외로워서 그런단다 하거든.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가족끼리 이런 얘기도 못하니? 라고 하거든. 가족이란 무엇인가? 정체성에 관련된 이러한 대화들은 신성한 주문이 되어 해묵은 잡기와 같은 오지랖들을 내쫓고 당신에게 자유를 선사할 것이다. 컬럼이란 무엇인가? 멋있지 않아요? 네, 네. 이 부분 되게 짜릿했죠. 네네. 네. 요것 때문에 떴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진짜로 하시면은 네. 등짝 스매싱 날라올 수도 있어요. 어씨, 나 취했거든 이러면서 그렇죠. 네. 자, 그럼 우리 챕터 3 넘어갈까요? 네. 네. 공부와 일에 관한 네. 이야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이분이 저자가 제일 멋있었던 네네. 그 부분들이에요. 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요거 하나는 네. 그리고 두 번째 걸로 네. 이렇게 네. 마지막 네. 수업 상상이라는 칼럼으로 네. 할게요. 네. 교수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본의 교수의 수업을 아, 네네. 듣기 위해서 갔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 교수가 되게 일본의 저명한 교수예요. 이 학계에 아주 유명한 교수고. 근데 이 수업의 정년 퇴임 날의 마지막 수업인 거를 참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자한테 되게 좋은 경험이 었던 거죠. 근데 그 교수가 마지막 수업인데 그냥 평소의 수업처럼 그냥 진도를 나갔대요. 그리고 수업 심지어 마지막에. 기말고사는 뭐 네. 일정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런 것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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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수업 끝나고 질문 받고 기말 수업 공개하고 수업 끝 하니까 학생들이 막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는 거죠. 감동적이에요. 네. 아무런 진짜로. 액션 없이. 그래서 그래서 때와 같이. 네, 이제 본인도 교수이니까 네네. 자신의 마지막을 상상을 한 거죠. 네네. 내 마지막 수업은 어떨까? 나도 저러고 싶은데 이렇게 깔끔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자의 결론은 그렇죠. 마지막에 그래도 누가 꽃이라도 사오고 음료수 사올 수 있으니까 잠복했을 네. 수도 있다라고. 숨어 있다가 줄 수도 있다. 내가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아니까. 어. 이러면 곤란하니 나의 마지막 수업을 땡땡이 치겠다. 마지막 수업을 가지 않겠다. 네네. 네, 이렇게 결론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러니까 저도 직장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또 공감해요. 네. 내가 사서로서 일하는 마지막 날에 나의 근무일은 어떨까? 저는 네. 막연하게 어떠셨어요? 생각했죠. 저 좀 명예욕이 있어가지고. 명예. 저는 작가 욕망 나름, 있으시답니다. 예. 한옥의 욕망. 욕망 있어. 네, 그래도 내가 퇴직할 때라면 나도 나이가 조금 있을 거고 후배들이나 막 이렇게 네. 찾아와서 축하도 해주고. 도서 간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죠. 모르죠. 지금 욕망이 보겠어요. 더 높은 자리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상상력이 한계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꽃다발 갖고 가야 돼요. 알죠? 그럼 제가 또 마지막 날 결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근 진짜 조금 반성하게 되었어요. 이게 그때를 생각하면서. 네. 내가 그날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축하받기 위해서 마지막 날 축하받으려고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포기한 건 아니고요. 좀 고민 중이라는 고민 거예요. 중이다. 아직 마지막 수업의 상상에 아직 네. 결말은 안 냈다. 네. 재밌어. 네. 생각이 이렇게 재밌네요, 진짜. 마지막을 그렇죠. 상상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제목과도 맞닿아 있죠. 그렇죠. 죽음이라는. 자, 그럼 우리 챕터 4를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항상 지금 마지막엔 한번 달려야 돼. 네네. 챕터 4는 아주 빨리 할게요. 네. 우리가 현실. 사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 네. 컬럼인데요. 이건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칼럼 제목은 참사는 오래 지속된다예요. 네. 저희 녹음 시기가 4월이기도 하고 네. 또 올해가 세월호 5주기이기도 네. 하죠. 네. 그래서 무거운 얘기이긴 하지만은 해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이 날의 기억이 저도 생생하고 저도 그날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던 중이었고 직원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뉴스를 보면서 배가 침몰하는 과정을 밥 먹으면서 지켜봤었고 그래서 이거를 잊을 수가 없죠. 현실인데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맞아. 그런 느낌. 네네. 근데 놀라운 거는 저자가 칼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네. 세월호 주제가 논술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참사의 과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어. 논술학원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 말도 안 돼.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어떻게 하면은 네. 이걸 더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아. 근데 되게 놀라웠어요. 이 책을 놀랍네요. 보고. 네. 놀랍네. 그 그게 아침에, 진짜 네. 리얼이에요? 저는 아. 아침에 뉴스에 정말 이게 나왔더라고요. 세월호 이후에 심장병이 실제로 증가했대요. 너무 공감했어요. 아. 너무 사람들이 아픈 거야. 그쵸.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또 이렇게 네.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큰 사건인데 네. 어쩌면 사람들은 이거밖에 네. 생각을 못하고. 우리가 아까 그 방탄소년단의 봄날이라는 노래 들었는데 이게 여기서 연결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요거랑 네. 요 다음 거랑 다음 같이 거랑. 해서. 네, 네. 네, 네. 근데 안타까운 건 이거죠. 그 수업, 논술 수업 받았던 아이들은 네, 네. 세월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내가 기억한 거랑 다르게 기억할 텐데 그렇죠. 그 아이들은 세월호를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던 아이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할까? 라는 게 조금 마음이 아팠죠. 맞아요.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요. 그 오멜라스에 대한 얘기도 잠깐 네. 해볼 필요가 있죠. 네. 이게 뭐, 사라지는 사람들이라는 네. 칼럼 안에 네.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네. 네, 오멜라스를 떠나며라는 이 단편은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간단하게 보면은 아주 유토피아적인 사회가 있는데 이 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한 명은 고통을 받아야 돼요. 맞아요. 이 아이의 고통이 끝나면 네. 이 유토피아가 끝나요. 네, 네. 근데 우리 사회가 마치 네. 이거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악이 뻔뻔하게 있으면은 네. 악을 비판하면서 나는 선이다 네. 라고 살게 되는 네. 사회가 된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이 방탄소년단의 봄날을 추천을 했을 때 사실 놀랐어요. 그러니까 오멜렛을 떠나며를 하면 영어 검색에 방탄소년단 네, 봄날이 네, 떠요. 네, 그래서 네. 보니까 네. 방탄소년단 봄날 뮤직비디오에 오멜렛스가 등장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 멤버들이, 저는 아이돌을 잘 몰라서 네. 멤버들이 네. 그 유토피아적인 사회에 뭐 어떻게 있다가 네. 떠나는 네, 네. 그런 이야기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전부를 봐야 한다. 네. 그러려면 거리가 필요하고 그런 예술가의 시선이 필요하고 하면서 맞아요. 거리에 대한 얘기로 가면서 영화 얘기로 이제 뒤로 네. 치닫습니다. 이 책이. 네. 그래서 이게 소설책이 아닌데도 마치 이렇게 구성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빠져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시간이 항상 시간이, 모자라. 항상 모자라. 네. 아무튼 저희가 읽어서 너무 좋은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그냥 참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책 진짜 좋은 책인데 말하다 보니까 진짜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쵸. 네. 한 시간 만에 책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너무 부족하죠, 짧아요.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다시 우리, 키워드 정리 맞아요. 한번 우리 하고 키워드로 네. 정리하는 하고, 시간을 깔끔하게. 가져볼까요? 네. 이 책에 대해서 뭐 좋은 문장을 한 줄 낭독하셔도 되고 딱 이것도 제가 네. 정리한테 네. 소스를 받고 이걸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키워드를 준비해야 된다고 네네네. 네, 이렇게 샥 붙여가지고 샥 하는 붙여요. 것처럼 맞아요. 네.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대단하세요. 그니까요. 네. 저는 사실은 칼럼을 이렇게 많이 모아서 읽어본 거는 난생 처음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해보니 칼럼은 현실의 거울이다. 현실의 그래서 앞으로도 거울이다. 칼럼을 읽어야겠구나. 왜냐면 어. 이게 거울이라는 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잖아요. 이 칼럼이 물론 뭐 김영민 교수가 작성한 칼럼도 있지만 다른 칼럼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칼럼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또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일 것 같다. 칼럼의 중요성 이걸 느끼셨다. 네. 네. 우리 발가락은.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네. 칼럼은 이렇게 써야 된다. 칼럼을 많이 읽으셨어요, 원래? 저는 칼럼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엔 좀 신문을 뜸하게 읽고 있지만 한참 신문에 빠져있을 때 항상 칼럼 먼저 다른 거보다. 그러셨구나. 그 페이지 네. 먼저. 저는 컬럼보다는 저 책을 좋아해요. 좀 정리된 거를. 그리고 주간지 읽는 것도 좋아하고 일간지보다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하나 좀 소개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 코르시아 서점의 친구들이라는 책이 나와요. 에세이책. 이게 저는 이 책이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또 이 책을 읽으니까. 근데 이게 일본분. 스가 아스코라는 사람이 쓰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스가 아스코가 이탈리아에서 그 일본 여잔데 이탈리아에서 천주교 단체에서 이제 진보 쪽으로 사회 운동을 하다가
죽음을 겪은 거죠. 공동체의 죽음. 그 공동체의 죽음을 끝나고 말년에 이제 그 다시, 정리돼서 쓰신 글이 에세이집 코르시아 서점의 친구들인데 이 책과 굉장히 맞닿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는 또 다른 책을 나에게 소개시켜줬다. 책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죽을 그렇죠. 때까지 쭉. 그쵸. 나는 책만 읽다 죽겠구나. 네. 그럽니다. 네. 야, 시간 괜찮아요? 지금? 네네. 네, 네, 빨리 네, 해야 네. 됩니다. 네. 그 오늘 나오신 소감이 네. 어떠셨는지, 피디님, 주임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밌네요. 아, 네. 이 네. 최대의 칭찬. 책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책 잡히는 라디오 독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즐거운 책 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주임님.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말씀 잘하세요. 아니, 말 한마디도 빠져들어요, 못하셔, 저는요. 빠져들어요.